안녕하세요, 미아홍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추석 연휴요? 그게 먹는 건가요? 미아홍철은 쉬지 않고 촬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 도대체 왜 이러는 고양? 미국에서 사연이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입양한 나비 그리고 미국에서 입양한 보미를 데리고 있는 집사입니다. 보미를 보고 있는데 보미 수염 사이에 검색 수염을 찾으세요. 이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보미한테 무언가 있는 걸까요? 보통 이제 양쪽 12쌍이 있다고 하죠. 수염들 개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수염은 보통 일반 털보다 2.5배 정도 두껍고 그만큼 이 뿌리도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주변에 신경이 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촉각모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시마니 같은 경우에도 사냥놀이를 하면 수염이 앞쪽으로 다 쏠립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의 움직임, 공기의 떨림, 무림의 고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염이 촉각모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흰 수염만 있다가 검은 수염이 갑자기 어느 날 생길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 친구를 딱 보니까 수염 딱 한 가닥만 까만색으로 딱 났어요.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양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all white다가 나이가 들면서 까만 수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끔 곱슬 수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람으로 치면 곱슬머리처럼 정상적인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까요?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새치가 난다? 정답! 난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요새 흰머리가 하나씩 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대감님들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 4년째예요. 고양이들도 나이가 들면서 털이 조금씩 하얗게 새는 경우들이 보이죠. 그래서 얼굴 생김새는 젊었을 때랑 똑같고 팽팽하고 귀여운데 묘하게 약간 색이 바랜 느낌이 납니다. 갑자기 양양펀치 초반에 사모님이랑 애기씨 합사하던 생각이 문득 나네요. 아무튼 고양이 검은 수염 날 수 있습니다. 고순이는 공놀이 외길 묘생인데요. 공을 드리블하며 뛰어다니거나 던지면 몰아오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배구 선수가 될 것처럼 공을 던지면 강스파이크 하는 걸 좋아해요. 초이 고순이 파리올림픽 배구 양양 대표로 보내도 될까요? 와씨 미쳤다. 잘 쳐. 이거 강스파이크 아니고 A 속공입니다. A 속공. 페이크로 앞을 보지만 A 속공을 옆으로 때린 거지. 한 번도 놓치는 법이 없어. 완벽한 타점에서 타격을 하는데 이거는 고양이들이 동체 시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반사신경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A속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왜 안 잡고 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파리가 달라고 목이 달라고 쳐다보다가 움직이는 거 보면 강스파이크 쉘입니다. 팍! 기절시키고 나서 이제 이걸 잡는 건데 이 친구는 이 사냥 과정 중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을 보호자와 확실하게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다른 고양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날짐승, 날파리를 잡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사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리를 공중에서 손바닥으로 쳐서 잡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과학적이고 고양이가 엄청나게 사냥에 발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순이가 파리 배구대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배구장에 가면 숨기 바빠서 아쉽지만 이 실력을 보여줄 수가 없다. 제가 여담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고양이들은 IQ 테스트를 못합니다. 정해진 동일한 조건 안에서 이 친구들 IQ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낯선 영역에서는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IQ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만 보기 아깝다, 그죠? 두부머리 스타가 이번에 고양이 날 맞이해서 미양철님 만드신 벤토를 마치고 바꿔줬는데 반응이 상상 그 이상이에요.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본인 옷이니까 똥이니까 거기서 누워있고 거기서 앉아있고 거기서 잠도 자요. 어쩌죠? 아 미치겠다. 화장실이야. 진짜 눈이 돌아가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누워있네. 누워있어. 거기 화장실이라고. 나오라고. 나오라. 근데 고양이가 엄청 신경질적이야. 꺼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야? 제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계속 두부모래를 쓰시다가 처음으로 벤토나이트 모래를 이제 사용을 해보셨습니다. 뭐 물론 제가 만든 모래였어요. 이틀 뒤부터 저한테 상담을 시작하셨어요. 새로 바꾼 모래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담요인데
화장실 앞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인형이라던가 게임기라던가 이런 거를 선물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고 자요. 왜 안고 자?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고양이들에게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자기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필수 영역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곳에 지금껏 몰랐던 너무 좋은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켜야겠다, 최대한 만끽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는 막 다른 고양이들로 지켜요. 야! 내 거야! 새롭게 바뀐 환경이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밤에 인형을 끌어안고 자는 아이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평생 가나요? 익숙함에 속겠죠? 맞아요. 고양이들도 익숙함에 속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만 이런 모습 보이다가 익숙해지고 나면 똥 좀 있으면 들어오니까 안 들어가고요. 지금은 너무 소중한 새 장난감을 받은 그런 아이의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꾸 나오라고 하면 들어가 있을 때 혼나면 나중에 화장실 가는 게 잘못된 건가 해가지고 오히려 화장실이 아닌 곳에 대소변을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냅두십시오. 사계절력 여자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밥 주고 놀아주고 집에 애들도 계속 들락날락해서 키우려고 데려다는데 별게 없어요. 근데 거실에 거울을 보면서 며칠째 치우고 있어요. 계속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노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고양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혹시 거울을 치워줘야 할까요? 거울 봤어. 오! 저 새끼 뭐냐? 꼬리까지 펑 하고 지금. 오, 경계 모드. 아, 이것도 할 말이 많죠. 고양이들이 거울을 보면서 나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애기씨, 킹왕짱이지.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렇게 할까요? 이거 알지 않을까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실험이 진행됐고 예전에 제가 컨텐츠에서도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빨간 점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어린 아이들 거울 보여주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자기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거울 속에 비친 게 나 자신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개와 고양이들은 거울에 이 빨간 점을 찍어서 보여줬을 때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거울에서 비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오히려 이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TV 속에 나오는 고양이 정도로 생각할 확률이 높고, 고양이를 인지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는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냄새, 소리,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하나야 완벽한 고양이 개체가 되는 건데, 거울 속에 비친 그 고양이란 친구는 시각적인 요소만 있어. 고양이 특유의 페로몬 냄새가 나지도 않고 어떤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비스무리한 거, 하지만 내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요. 어린 새끼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울 속에서 자기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처음에는 화들짝 놀랄 수 있죠. 왜냐하면 생김새가 완전 나랑 같이 지내던 형제 자매묘들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친구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거나 이런 식으로 역할극 놀이를 하는 것처럼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직접적인 어떤 이 교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고양이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는 못한다. 안녕하세요. 가위면 곧 한 살 되는 시루인데요. 갑자기 콧김을 슉슉 뿌며 제일 좋아하는 누나 집사만 미친 듯이 깨물어요. 근데 다 깨물고 나서는 세상에서 제일 서럽게 울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괴롭히는 줄 알 것 같아요. 아파서 울고 싶은 건 누나 집사인데 왜 가위면과 서러워하는 걸까요? 대체 무슨 마음인지 궁금해요. 깨물 때 방해해주면 입질이 안 고친다고 해서 최대한 관심을 안 주고 무시하고 있어요. 진짜 황당하시겠다. 맞은 것도 억울한데. 아, 이 친구 와서 여집사분의 등을 깨문 것 같은데 지금? 에이씨, 관심 좀 받아보고 같이 좀 놀자고 물었는데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 아이고 그래. 무는 행동 자체가 어떤 무섭거나 싫어하거나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들끼리 보면 서로 장난치고 싶거나 놀이하고 싶을 때 괜히 가서 이제 깨물깨물 합니다. 일어나라고, 나랑 놀자고. 지금 집사분께서 전혀 이제 반응을 안 해주니까 너무 서럽게 우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고 나서 시루랑 놀아주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고양이들도 인간하고 대화하고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물면 집사가 나랑 놀아주더라, 내가 물면 집사가 나한테 조공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의사표현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시하시는 게 좋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깨물면서 의사표현을 한다? 자리를 떠나버리세요. 문 닫고 그냥 나가버리세요. 이런 의사표현으로 너는 나와
어떤 교감도 어떤 놀이도 할 수 없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일관성 있게 알려주시는 게 맞고요. 육아를 하고 계시면 알 거예요. 주말에 이제 나 좀 오늘은 쉬어야지 라고 했는데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아빠가 집에 있어. 이걸 가만둡니까? 그런 어떤 표현들 중에 하나다. 더 좋은 거는 뭘까요? 아빠가 주말에 늦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많이 놀아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친구는 아직 자고 싶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2살 연는 제가 컴퓨터 앞에서 뭐 하려고 하면 옆에 와서 엄청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10번 중에 한번 봐달라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나는 알겠는데? 영상 안 봐도? 집사 어딜 봐? 어딜 보냐고. 도대체 그따위 걸 왜 보냐고.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나를 놔두고 그따위 거에 지금 정신 팔려 있을 새가 있어? 보호자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거의 주지 않고 몰입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요. 노트북을 편다는 것은 넷플릭스를 보거나 중요한 레포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일을 한다거나 이런 순간이라는 걸 고양이들이 알죠. 그리고 그 몰입의 순간이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못마땅하죠. 아빠나 엄마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 나를 케어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괜히 그게 싫고 안 했으면 좋겠고 둥기둥기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집사들이 노트북을 딱 켜는 순간 나는 이제 찬밥이네. 나는 세상에서 이제 두 번째네. 좋죠. 이 친구들이 어떤 걸 하든 챙겨줄 수 있고 바로바로 반응해주고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건 좋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완벽하게 맞춰지면 이 친구들도 사람 의존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가 먹고 사는 그 캔값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내가 이 노트북으로 엑셀표도 정리하고 노션 정리해야 네 캔값 나온다고. 알았어, 애기씨? 보호자를 사랑하고 있고 보호자만 바라보고 있는 순정 고양이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들로 이루어진 우리 집 고양이 왜 이러는 고양. 숨이 멈출 뻔했어요. 신멋 미래 파리 올림픽 배구대회에 나가게 될 이 친구 영역 문제 때문에 실제로 참석은 못하고 아마 TV 앞에서 배구공을 쫓아다니는 모습 정도 보여줄 것 같지만 고순이 오늘의 사연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이같이 운동신경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고양이한테는 바로 포켓트릿 로우가 6가지 모두 들어있는 어드벤처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구멍을 다 뚫어놓으면 너무나 재밌게 놀 수 있는 먹이 퍼즐이 되는 그런 박스입니다. 너무나 귀여운 디자인 아직도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빨리 가서 구경하십시오. 이렇게 고양이 호기심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 싸움 놀이인지 궁금하신 것 그리고 우리 집 고양이 너무 귀여워 자랑하고 싶고 이런 모습까지 또 앞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든 사연 많이 보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고 우리 애기씨가 너무 귀엽고 고생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애기씨 고생했어. 너무 귀여워.